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김영롱입니다. 요새 뉴스 보고 있으면 워낙 부정적인 전망들의 뉴스밖에 없죠. 이건 비단 산업이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꼭 나오고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전략 세워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리고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생생 부동산 클리닉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R&D 하우스의 김기현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저희가 전화번호 공지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90 기억해 두셨다가 상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병되니까요.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님과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강의를 하셨던 게 있다고 들었고 이번 주에 또 이어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관련 내용 한번 그럼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국토 전반에 걸친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못 들은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자, 우리나라 이제 법에 공법과 사법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공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산 법에도 가장 중요한 게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국토 이용 관리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 이용 관리는 쉽게 얘기해서 국토를 전반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게 바로 이제 국토 이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관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발도 해야지 그게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통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또 상위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하면서 문화라든가 또는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면서 국토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라는 계획이 바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다. 그래서 1972년에 이제 마련이 된 이후로 2002년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1차, 2차, 3차, 4차인데 1차서부터 3차까지는, 그러니까 1972년서부터 이게 쭉 이제 2001년까지죠. 이때는 이제 10년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4차지 않습니까? 2000년서부터 2020년까지는 20년 단위로 더 거시적으로, 더 광역적으로, 대국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서부터 3차까지는 1차는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계획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차, 3차는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너무 중앙 집권화 또는 이제 수도권 집권화가 되다 보니까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지역 분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4차에 대해서 4차 20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죠. 이 3차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나누긴 잘했지만 좀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3차 같은 경우는 여기 7개 광역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도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마련했는데 2차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를 보완한 계획이 바로 3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산만권이라든가 대전 충남권, 수도권, 충북권, 강원권, 대구권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전반적으로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게끔 지역
특색을 잘 살리면서 또 재밌는 게 산업단지와 그리고 거점에 대한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지역적인 특색을 다 마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에. 자, 4차를 이제 넘어가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앵커님이 딱 보시기에 이게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네. 또 남북 간의 교류가 네네네.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네. 이것도 위쪽으로 많이 뻗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은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3차까지 조금 더 이제 지방 분권이라든가 수도권을 과밀 억제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다면 4차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극동 러시아 그리고 유럽, 중국, 베이징이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산둥반도 쪽에. 그리고 또 밑에로는 중국 상해 쪽, 그리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을 시켜놓고 이쪽 동해 쪽으로는 일본이라든가 북미라든가 남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방 분권이라든가 수도권 과밀 억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화 시장으로 이렇게 마련이 됐고 또 이제 우리가 중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에너지 관광 벨트라든가 산업 벨트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관광과 산업의 중심으로 이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접경 벨트라든가 산업 벨트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놨다. 그래서 관광이 중심 키워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새 한참 막 2030 플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도 이제 뉴스에서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2030 플랜의 상위법이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이제 광역 중심 개발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 그런 부분이 근간이 돼서 그 밑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030 플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체계가 딱딱딱딱 잡히기 쉽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차는 너무 이제 광역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5차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또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자, 4차. 이 기존 패러다임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4차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계화라든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든가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양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전반적으로 이제 개발 그러니까 국토라든가 공간에 대한 개념이 컨셉이었다면 5차는 뭐냐면 사람, 인간이 국토 안에서 같이 공존하는 느낌.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분권화된 부분보다는 자족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자족도시요? 네네. 예,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즉 어떤 공간에서 그 공간의 특색을 살려서 그 안에서 인구가 직접적으로 또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도시에 해결 가능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어떤 배드타운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그 안에서 특색을 살리는 개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수출 제조업 중심의 생산적인 국토였다면 여기는 이제 여가라든가 관광의 등의 서비스 국토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 또 하나는 대륙과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 공간이었다면 소도읍이라는 게 뭐냐면 취락이라든가 작은 도시, 작은 읍면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힌트를 드리면 되냐면 2030 플랜에서도 동남권 같은 경우는 최첨단 도시와 더불어서 전통을 살리는 그런 개념. 또 동북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북권, 서북권, 그리고 서남권, 동남권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2030 플랜이. 그런 것처럼 이 국토 공간을 소도읍 중심으로 소도읍을 포함해서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5차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기반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어촌의 쇠퇴, 피폐죠. 피폐의 공동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촌이라든가 농촌이 많이 그 인구도 줄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폐화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더 살려서 정주 체계란 말이 뭐냐면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여기 또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중심 또는 전체적으로 국토 중심, 개발 중심, 공간 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회적 가치 중심, 그리고 용도 통합 중심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온고지신이라고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지금 5차 국토 종합개발, 즉 2021년서부터 이제 40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자족 도시 그리고 전체적인 인간 중심의 그런 도시를 이제 만들겠다는 방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3040 플랜이 또 만들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인기는 인터넷 강의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사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짧은 10분 안에 이 내용을 다 전달하고 또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김규현 이사께서 준비한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주제로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준비가 돼 있는데요. 12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꼭 예약하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미나 안내 이렇게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핫한 부동산 지역 정보 저희가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어떤 지역이 준비가 돼 있는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바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보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에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매매 금액은 3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5,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서초구 양재동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또 세미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건 뭐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또 어떤 식의 지금 얘기한 뭐 국토종합개발이라든가 2030 플랜에 맞춰갖고 정확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지역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예. 자, 오늘 이제 생생부동산 현장에서는 양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재동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앵커님은?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 동네. 부자 동네. 예. 좋아요. 사실은 이제 양재 1동이 부자 동네고 예. 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민 동네라고 또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뭐 나누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서민이니 부자이니 이런 개념보다는 양재동이 사실 산으로 굉장히 둘러싸여져 있고 또 그 안에는 핵심인 양재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형태의 그런 풍수지리라든가 또는 서울의 어떤 강남의 양평이라고 불릴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상상 이하의 답변을 드렸군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답변이 있어서 재밌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적재적소의 그런 답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하나하나 살펴드리면 양재동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금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저평가돼 있고 좀 낙후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R&D가 발표가 나면서 그리고 2014년에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또 2017년, 2016년도에는 R&CD가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재밌는 거는 개발 호재가 아직 많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 지역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입지를 살펴보자면 위쪽에 이제 분당선이 있습니다. 분당선이 쭉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3호선이 또 위쪽엔 있고요. 그리고 더 위쪽엔 2호선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횡으로는 신분당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철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다. 그런 여러 가지 강남 접근성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학군으로 이제 살펴보자면은 그 개포중학교라든가 옆에 바로 이제 개포동이 있죠. 양재동 바로 옆에 이제 개포중학교가 있고 구룡초라든가 언남고 그리고 언남중학교 그리고 국립공학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악의 어떤 명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또 옆에는 이제 대치동 학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이제 8학군에 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이 매물이 지근거리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프라도 이제 굉장히 편리한 곳이 많은데 대형마트, 즉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코스트코,
코스트코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 이마트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양재 시민의 숲이 있기 때문에 쾌적하면서 또 그런 인프라도 충분히 갖춘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쾌적함 하면은 양재동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우면산이 있죠. 왼쪽에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구룡산이 있어요. 바로 뒤에 구룡산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밑에는 청계산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재동이 말죽을 먹여서 그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성남을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지명이 만들어진 원인이기도 한데 그만큼 피톤치드가 여기서 화면에서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만큼 이제 쾌적한 곳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새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워라벨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또는 소확행 같은 키워드가 많이 이제 대세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인근 도로망을 살펴보자면 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언주로가 있고 그리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여기는 이제 소화동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면동을 걸쳐서 이제 수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위에는 바로 이쪽에는 남부순환도로가 있죠.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또 여기는 또 양재도로 그리고 위례 과천선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 지하철과 더불어서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도시고속도로가 다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매물의 지근거리에 다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RNCD 특구인데 사실 지금 연말에 그 착공이 들어간다고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착공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서울시에서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핵심을 살펴보면 RNCD 코어권이라고 해서 양재 시민의 숲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특화 혁신권이라고 해서 양재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식기반 상생권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우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도시지원 복합권역이라고 해서 KT, LG 이쪽 본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여기 평수가 120만 평 정도라는 거예요. 120만 평인데 기업이 현재 뭐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게 이제 300기업 정도가 들어섰는데 앞으로도 한 700여 개의 기업이 더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김현미 장관이라고 했는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렇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개발 호재가 또 자, 여기 이제 눈여겨볼 게 현대기아차 본사라든가 양재 IC 코스트코 이쪽에 그 225번지죠. 거기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시티 개발이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LG, KT R&D 증설 예정이죠. LG라든가 KT가 이제 R&D 센터가 이제 됐는데 더 증설할 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기업이 앞으로 입주를 할 거고 또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양재 테크시티는 양재 테크시티가 런던 테크시티를 약간 차용해서 한 개념인데 그만큼 이제 실리콘밸리라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그 런던의 테크시티처럼 이 일대를 이렇게 조성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를 좀 살펴보면 바로 이제 그 하나로 마트죠. 여기 하나로 하이브랜드 이마트 그리고 AT센터, 현대기아차 본사, 농협 하나로 마트 이쪽 주변에 이제 225번지 일대인데 이 파이시티를 지하 6층서부터 지상 35층까지 2조 4천여 원의 그런 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만든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완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호재가 가득한데 재밌는 거는 앞으로 이 호재가 개발이 착공이 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시공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호재라든가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질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GTX 노선, C노선이 여기를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1차는 여기는 이제 파주, 동탄, 송도, 남양주, C노선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양주까지인데 쭉 이어지는데 그 양재가 바로 포함돼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위례 과천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까지 여기서 이제 그 양재동이라든가 개포동을 관통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시세 차익이라든가 개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건물로 이제 살펴보면 예.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019년 지금 18년 11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네. 19년 이제 7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단지형 다세대 투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형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브랜드라든가 뭐 내장재라든가 마감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가 다 풀옵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세대인데 이제
단지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베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가 다 풀옵션으로 돼 있고요. 또 방 하나가 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형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RNCD라든가 위례가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임대 사업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양재 우면 특구라든가 위례가천선, GTX 신호선까지 우리가 다양한 대형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가득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교통 인프라와 피톤치드 가득한 양재동의 다세대 네. 주택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가격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돈이 너무 비싸거나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굉장히 시장이 그 조정 단계를 좀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온 것도 소액. 그리고 소액과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그런 매물을 갖고 왔는데 바로 예. 가격은 3억 6,500만 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시세가 거의 4억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4억대라든가 3억대 후반에 이 그 투룸 같은 경우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세 차익, 2, 3천의 시세 차익을 사자마자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5,500만 원, 전세 시에는 5,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또 단지형 다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라든가 브랜드가 충분히 반영된 고급스러운 그런 매물이다, 고급스러운 주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3천에 110만 원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동시에 노려볼 만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메리트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의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 있냐, 준공이 돼 있냐, 앞으로 준공이 될 예정이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19년 7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혼자 가서 이렇게 여기 어디지 하면서 살펴보면 그렇죠. 길을 없죠. 잃을 수가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꼼꼼히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이게 어떤 브랜드 아까 제가 얘기했대로 고급스럽게 지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평면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내 돈을 잃지 않게 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R&D 하우스의 김기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